네, 이슈 인사이드입니다. 금요일 이슈 확인해 보기 전에요. 함께 이야기 나눠볼 세 분입니다. 뉴스토마토 이혜진 기자,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전정현 전문가, 그리고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슈가 굉장히 좀 즐거운 이슈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인부터 한번 해볼게요. 화면 함께 하시죠. 네,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여행주 지금 담을 시기일까요? 오늘의 이슈입니다. 자, 먼저 휴가 계획 좀 세우셨어요? 두 분 모두 침묵으로. 네. 일단 저희는 사실 네. 휴가라는 개념이 남들이 이제 쉴 때 네.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휴가라는 개념이 따로는 없고요. 주로 이제 주말을 이용을 해서 휴가를 많이 즐기고 있는 편입니다. 아, 너무 슬프네요. 해설위원님께서는 휴가 계획 세우셨어요? 저는 4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아, 네, 맞다. 제주도 다녀오셨죠? 네, 예. 알겠습니다. 휴가 계획이 이제 7월, 8월이 딱 성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계획을 세우실 것 같은데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여름철 수혜주로서 볼 수가 있겠죠. 이 여행주를 지금 담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혹은 담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은 여행주 하면 전 여행사 업체들이 굉장히 먼저 떠오르는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정리해 주시죠. 네, 여행주가 휴가철을 맞아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서 다시 한번 이제 좀 전망도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일단 대표적인 여행주로는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나투어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모두투어 아마 다들 떠올리실 텐데요. 일단 이렇게 세 종목들 위주로 좀 국내 대형 여행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중소형 여행사도 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레드캡 투어라는 그런 업체인데요. 자,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행업과 또 렌터카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는 그런 점까지 좀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외에도 항공권을 판매하는 한 업체가 있죠. 바로 인터파크 INT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국내 항공권 시장에서 1위 시장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여행 성수기 수혜 역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한항공 또 아시아나항공까지 항공주 중에 하나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호텔 사업 쪽에서도 볼 수가 있겠는데 역시 대표적인 종목 호텔신라입니다. 역시 성수기 효과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표 종목들 최근에 좀 주가 추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이제 4월 중순부터는 좀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면서 주가도 함께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던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6월 초부터는 좀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원화 강세 효과가 일단 있었고 또 여름철 성수기 효과까지 기대가 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6월 초부터 다시 한번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었고요. 하지만 다만 최근에는 약간 주가가 좀 소폭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행주가 대표적이었고요. 또 항공주, 호텔 관련, 그리고 렌터카 사업을 하는 종목들까지 여러 개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항공주들, 여행주들을 살펴봤을 때 국민들의 그런 소비 패턴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4월에 좀 세월호 참사 슬픈 소식이 있었었죠. 그때 이후로 국민들의 마음도 문도, 지갑의 문도 좀 닫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소비가 굉장히 좀 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게 6월에 이 소비자 심리지수가 소폭 올라섰다라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 여행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문가님, 네. 조금은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세요? 네,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는가. 이번에 16강을 올라갔으면 좀 더 개선이 됐을 텐데 그거는 좀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세월호 이전을 완전히 회복은 못했다 하더라도 그에 걸맞게 버금가게 회복한 정도, 그런 정도 이제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좀 기대를 좀 할 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표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 국내 소비자 심리 지수 추이입니다. 이 한국은행 자료인데 금년도의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세월호 전에 108이었죠. 108이었는데 105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현재 107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회복을 약간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네, 그런 대로 많이 만회를 한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세부 항목별로 보면은 조금은 더 못 미친 것들이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현재 경기 판단이라든가 향후의 경기 전망이라든가 또는
금리 수준 전망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지표에 나온 것만큼 회복을 하지 못한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의 그 세부 항목까지 이제 충족이 되면 그렇다면 좀 많이 낮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6월 말에서 7월 초로 그 하반기 경제 운용 정책 방향이 좀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게 더 기대가 되죠. 7월 초에 그거는 이제 발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제 그 총리가 유임된 것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좀 안정을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하반기 경제운용 정책에서 금리 안정권이라든가 뭐 경기 부양 의지가 있는 그런 건의 재료가 나올 개연성이 좀 있기 때문에 내수 회복은 우리가 하반기에는 상당히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어느 정도 그 굉장히 부진했던 흐름을 회복을 하는 추세고, 그리고 세부 항목별도 조금씩 나아질 거고, 정부 의지까지 감안해 봤을 때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국내 내수 소비는 조금씩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 게, 국내 소비는 좀 문이 닫혔는데 해외 소비는 굉장히 좀 늘어났다, 이런 전 집계를 봤거든요. 해외에서의 카드 소비액이죠. 이 관광 나가서 소비가 굉장히 좀 늘었다고 봤어요. 네, 해설위원님, 그 증가 추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관광객 뭐 기준으로 좀 설명을 갖고 왔는데 자료를요. 국내는 일단은 지금 뭐 전문가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이제 어떤 사회적인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국내보다는 오히려 더 해외를 선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달러가 넘쳐나는 시절이라서 이제 우리 원화 가치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해외 쪽 여행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뭐 비교해보자면 뭐 한 1, 200 들여서 제주도 갔다 오느니 차라리 뭐 일본이나 동남아 쪽을 선호하는 분들도 훨씬 많아진 분위기가 된 것 같고, 요즘에는 아예 더 써서 뭐 유럽 쪽, 뭐 미국 쪽도 웬만하신 분들은 다 갔다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의 자료를 보면 이제 내국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밖으로 나갔던 출국자 수를 봤더니 이게 1975년도부터 이제 집계치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12만 9천 명 정도가 연간으로 출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0년대에는 한 평균으로 대략적으로 한 40에서 50만 명이 1년에 한 번씩 이제 미국, 밖에 나갔다 왔고요. 그리고 90년대 들어오면서는 400만 정도이던 것이 이제 2000년대는 드디어 1000만 명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1484만 명 이렇게 늘었고요. 그리고 올해 전망은 일단 유화증권에서 자료 최근에 낸 거 보면은 작년 1484만보다 10% 증가한 1640만 명 보고 있고요. 2015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보다 9.8%가 증가한 1,800만 정도가 이제 출국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이분들이 여행 떠나는 건지 아닌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는 이제 5월까지 누적으로 보면 633만 명이 지금 나갔다 왔거든요. 근데 작년 동기에 600만 명이었었으니까 세월호 이런 거 있었다고 하더라도 5.5%가 이제 증가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까 유화증권이 10%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아직 5월달까지 누적으로 봐서는 이제 예상치보다는 낮죠. 10%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한 5.5% 늘어난 상황이고, 근데 이제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뭐 이연된 수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5월에 또 황금 연휴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봐도 5.5%면은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다라는 의견이시지만, 이제 하반기까지 좀 더 이연된 수요 확인이 된다면 또 크리스마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주에 있어서 실적에 가장 좀 비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행 예약률이라고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렇다면 우리가 여행이 이렇게 좀 소비 추세가 해외 쪽에서도 또 국내 쪽에서도 조금씩 회복이 된다면 예약률 급증도 얼마든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최근에 보니까 저가 항공사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요. 또 소셜커머스에서 혹시 여행 상품 사셔보셨어요? 네, 뭐 인터파크 INT 같은데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도 많이 구입을 하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배경이 된다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제 저가 항공사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 건 때문에 해외여행을 아무래도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항공사건이 이제 여행업 활성화의 제일 큰 플러스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사실 뭐
제가 신혼여행 갈 때만 해도 패키지 여행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같으면 뭐 중국인들 그 깃발 들고 뭐 따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도 그거는 이제 퇴조가 됐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당시에도 패키지 여행을 갔지만 자유여행을 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요즘 20대, 30대 세대는 어떻겠습니까? 신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습니까? 영어가 좀 되고, 속박받는 거 뭐 싫어하고, 금전적으로도 뭐 일단 뭐 여유가 좀 될 수 있는 20대들이 많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자연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TIF라고 이게 이제 개인 자유여행이죠. 네. 그런 쪽이 상당히 많이 급증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저가 항공사가 됐고, 그리고 인터파크 INT라든가 이런 그 티켓팅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국내 관광객의 최근 해외 여행 행태를 한번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신한금토 자료를 갖고 와봤는데, 자, 지금 현재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별로 이렇게 쭉 이제 분류가 돼 있는데요. 오른쪽 끝이 이제 전체적인 걸 토탈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파란 게 에어텔까지 합한 거예요. 에어텔은 호텔하고 비행표를 이제 같이 묶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여행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 건까지 합치면 그 점선 빨간 표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조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쿼터 실적을 우리가 좀 세월호 때문에 좀 어렵게 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적으로는 연휴가 좀 많이 끼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해외 장거리 여행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부가가치가 높은 그쪽이 살아나다 보니까 예상보다 실적의 둔화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쿼터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고, 그리고 3분기에 대한 성숙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요인들이 꽤 있네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하나 더 살펴볼 것이 바로 환율입니다. 이 여행주가 일단은 원화 강세 수혜주다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허 의원님, 어느 면에서 수혜를 보는지 그리고 실적에도 큰 영향을 줄지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일단 그 환율이 뭐 좋은 것은 맞는데요. 네. 일단 세월호 사태 이후로 심리가 안 좋았던 탓에 여행주가 실제적으로 그 타격을 좀 받았다고 봅니다. 실제 차트 흐름을 보시면 그때 이후로 이제 주가가 많이 좀 빠졌던 부분이 확인되고요. 또 향후에 이제 원화 강세가 이어진다고 하면 하나투어 같은 이제 여행사 주가는 오른다고 보는 게 맞겠죠. 과거에도 이제 비교 차트 가져왔는데 보시면 2007년도부터 이제 거의 한 7, 8년치의 궤적인데요. 완전히 상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원화가 이제 1014원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밀릴지가 변수겠습니다만 과거에 같은 흐름세로 움직인다고 하면 여행주는 원 강세 시기에 좋아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당분간에 이제 원화가 크게 올라갈 요인,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혹시라도 다음 달 이제 금통위에서 지금 분위기가 몰아가는 게 이제 금리를 내려가는 쪽으로 한 번 정도 나온다 그러면 한 번쯤 원달러가 흔들릴 수는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 말고는 당분간은 우리가 강세 요인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요. 여행주 전체적으로는 전체 지금 흐름상으로는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지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은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혜진 기자 여의도 시각도 전해주시죠. 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부터는 여행주에 대한 분위기가 크게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소비 심리가 개선되는 영향이 가장 크겠고요. 그리고 또 원화 강세 효과까지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증권사별로 좀 더 구체적인 전망과 또 관심주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LIG 투자증권입니다. 하반기에는 사실 상반기가 좀 주가가 크게 부진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 수요 증가 효과, 하반기 풍선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관심주로는 모두 투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까지 보고 있고 역시 좀 2분기 실적 개선이 강하게 기대된다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NH농협증권입니다. 역시 보시면 이제 여행업 관건은 이제 중국인 방문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러면서 관심주로는 중국인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호텔신라 볼 것을 권하고 있고요. 호텔신라 목표가 10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BS투자증권입니다. 원화 강세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분기 실적도 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반기 이제 전망을 보고 여행주를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관심주로는 이제 하나투어 그리고 모두투어까지 함께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보시면 좀 반면에 약간 부정적인 그런 입장도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동양증권입니다. 여행사가 이 레저 섹터 중에서는 매력도가 가장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시면 현재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좀 미미한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중장년층의 수요를 끌어올리기는 역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계속해서 좀 보수적 관점을 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 전망 살펴봤습니다. 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가 증권사에서는 최선호주로 보기도 하고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도 필요하다라는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텔신라도 언급이 되는데요. 허 의원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행주에 있어서 지금 담아야 될 시기일까요? 담는다면 어떤 종목을 담을까요? 네, 일단 그 여행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우리가 좀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근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관광객도 중요할 것 같아서 사실 모멘텀 상으로는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감률로만 봤을 때는 들어오는 모멘텀이 훨씬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표를 좀 갖고 와봤는데 중국인 입국자 수가 이제 5월 한 달에 이제 51만 명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로 한 85.5%가 증가를 했고요. 5월 누적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전체 535만 외국인 입국자 중에서 그럼 40% 이제 209만 명이 중국인이었다는 점. 사실 이제 보시면 이제 명동이나 이런 쪽 가보시면 뭐 을지로 이런 쪽 가보시거나 저도 저번에 여행 갈 때 보니까 대부분이 중국 환승객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저희 가족만 한국 사람이고 대부분 중국인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그만큼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성장률 자체가 56.8%다라는 좀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중국인 소비 관련해서는 이미 화장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고 일부에서는 더 간다라고 보는 쪽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목들 중에서 저는 이제 오늘 조금 움직임이 있는 가격 부담이 없는 쪽에 GKL 정도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항공 쪽에서는 아무래도 저가 항공 쪽에 뭐 TA 홀딩스라든지 진해가 갖고 있는 한진칼 그리고 이제 제주항공의 AK 홀딩스. AK는 최근에 이제 증자한다고 해서 조금 흔들림이 있는데요. 잘 읽어보시면 아주 나쁜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 AK 홀딩스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성수기 들어가니까 이쪽도 좀 관심을 좀 받을 것 같고요. 하나투어랑 모두투어는 개인적으로는 둘 다 조금은 비싸 보이는데 굳이 한다면은 그래도 모두투어가 조금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있다면요? 비싸니까요. 하나투어가 하나투어가 더, 네, 이익 대비로라든지 진짜 자산 가치 대비로 조금 비싼 밸류인 것 같고 모두투어는 조금 그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고른다면 있다고 보시는 네, 거예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GKL 언급도 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저가 항공사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전문가님 의견도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쿼터 실적이 사실 좀 덜 하락해서 나오겠지만 여하튼 실적 발표 시즌은 좀 지나가면 좀 탄력이 붙기 때문에 이 쿼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투자하는 게 좋고 좀 누를 때 매수가 돼야지 그냥 또 쫓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여행주들이 밸류에이션상 최근 5년간의 PBR 저점이나 PER 저점은 찍었습니다.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하반 경제성은 확보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몇 가지 여행주 밸류에이션 비교표를 갖고 나와봤습니다. 제가 쭉 비교를 해보니까요. 역시 모두투어가 제일 싸더라고요. 네, 모두투어가 퍼나 PBR이나 ROE 측면이나 또 수급 측면에서 이제 외인 수급이 들어온 측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면 괜찮고 나머지는 뭐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상 거래 업종이니까 조금 제하고 좀 높죠. 레드캡이나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하나투어는 업종 대표주 강점이 있긴 하지만 모두투어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쌉니다. 네, 그래서 모두투어를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모두투어 차트를 보면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누르는 조정 시점, 뭐 예를 들면 21,500원 선 언저리라든가 그런 쪽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더 타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 더 여쭤보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네, 목표가를 뭐 몇 개월을 두고 우리가 하느냐에 이제 달려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PER이나 PBR 밴드로 보면은 하반기에 되게
2만 한 4, 5천 원 선 정도, 2만 한 5천 원 근처까지는 우리가 한번 겨냥을 좀 해보셔도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 여행사 중에서는 모두 투어가 가격 부담이 없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요. 증권사 역시 모두 투어 그리고 하나 투어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나왔던 종목들 세형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 성수기에 또 좋은 전략 세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행주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인사이드 함께했습니다.